네, 현재 시간 10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갈 듯 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 안에서 또 어떤 업종이, 어떤 테마가, 어떤 섹터가 눈에 띄는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어떤 기대를 하셨죠?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가 좀 빠졌던 게 실적이 부진해서 밀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네. 메타가 또 다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시간에서 거래가 폭발하니 우리 증시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일단 기대감 갖고 출발하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실적 관련돼서 메타가 좋게 나오게 됐는데 기대감이 너무 낮았었던 영향이 있었고요. 퀄컴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퀄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경기를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퀄컴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상으로 지금 삼성전자 향 매출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퀄컴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갤럭시 21에는 엑시노스 삼성에서 만든 AP가 들어갔었다가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이걸 퀄컴 칩으로 다시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퀄컴 실적이 좋았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성장성 이런 것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지수를 아주 강하게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펄어비스가 오늘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뭐 좀 더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펄어비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펄어비스가 그저께 미국 증시의 테슬라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나스닥이 4% 급락했잖아요. 네. 4% 이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나스닥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12% 하락하는데 시장 심리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어제 코스닥도 펄어비스가 급락하면서 게임주들 다 급락했죠. 인터넷 다 급락했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미디어 콘텐츠 다 급락했죠. 그런 영향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연장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 오르고 있지만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개장했는데 중국 증시도 어제 굉장히 핫하게 올랐다가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오늘 증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항상 뭐 오르는 종목들은 항상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다뤄봤던 철강 건설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고 여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오늘 소비 업종 내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장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스크 벗으면 뭐 화장을 많이 할 거다 네. 이런 기대감들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아무래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뭐 9%, 10%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어서 기대감 반영 플러스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었던 대표적인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아주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엄청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의 반대급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제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죠. 거리두기 끝났잖아요. 거리두기 끝나고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마스크, 앞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여행, 재개, 중국 이런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에 두 가지 다 좀 부합했었고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저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분기나 4분기 정도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장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이어지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워낙에 지금 봉쇄, 뭐 밖에 못 나오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안 나오는데 화장품을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집에서 네, 집에서만 있는데 화장 풀 메이크업 하세요? 기본 네, 기초 화장만 하죠. 그냥 네. 기초 화장만 하니까 네. 사실 지금 봉쇄가 쉽게 풀릴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 침체, 물류 대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2분기까지는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화장 안 해도 예뻐요라고 글 올려주신 분 계신데 저는 축하드립니다. 화장 안 하면 네.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직접 화장품을 많이 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화장품주가 예전 같지 않다. 왜요? 예전의 위상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특히나 중국에서 이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많이 올라와서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줄었다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를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화장품 브랜드 중에 네.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죠? 저 브랜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요 라인을 좀 좋아하고요. 그러세요? 네. 제 예상과 좀 다른 반응. 혹시 설화수 나올 줄 아니요, 아시나요? 아니요. 외국 브랜드. 아. 그러니까 뭐 립스틱 같은 거 전 잘 모르지만 샤넬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나스라든지 뭐가 있죠? 뭐 입생로랑이라든지 그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전략에도 차별화가 필요해요. 아. 중국이 로컬 브랜드가 아무리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력을 따라오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고가 라인, 좀 명품 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후라든지 설화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로컬 업체들이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네 거를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은 국내 OEM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콜마라든지. 그런 쪽을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저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쪽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런 글도 올라왔거든요. 화장품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을 앞두고 중국 수혜주가 괜히 무섭습니다라는 글도 올려주셨고 또 뭐 중국 봉쇄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여기 이어받아서 긴축 우려도 있고 그냥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 모든 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도요. 지금 이렇게 등락이 있는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입니다. 급등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내가 말로 홈런을 치겠다라고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역성장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지금 뭐 사드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아직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주 마음 편하게 들고 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만 중국을 지금 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국뿐이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조금 뭐 긴축이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왔거든요. 중국 부양책 나오면 경기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중국 부양책,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뭐 철강주들 굉장히 또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나왔는데 그래도 뭐 수익성이 예상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1분기 우리 이번에 실적 시즌 열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서 그런가 선방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분기 호실적, 지금은 시장이 반영을 못하고 있긴 해도 그래도 계속 이 모멘텀은 가져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이 매우 안 좋잖아요. 네. 시장이 매우 안 좋고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준의 긴축. 연준이 지금 75bp 6월 달에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무서워요. 페드워치에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건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입니다. 65bp 올릴 가능성이.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75bp 인상 가능성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6월 달에 금리가 150bp, 기준금리가 150bp에서 175bp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8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주식 강하게 베팅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을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올림픽 앞두고 우리 코로나 청정국이야. 이거 과시하려고 봉쇄를 한다.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상하이가 한 달 동안 봉쇄가 되고 베이징까지 봉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중국은 코로나를 못 막는구나. 아, 봉쇄를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푸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확 풀어버리면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미국도 경험했고 유럽도 우리도 경험했고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는 중국이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경험을 해봤듯이 대한민국이 그 방역을 엄청 철저하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확진자가 50명, 100명 요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진자가 급증하면 짧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 확진자가 찔끔찔끔 는다라고 한다면 봉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공포인 거죠. 상하이가 3개월 동안 봉쇄한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는 물류 문제라든지 뭐 세계 최대 항구들이 막 몰려 있는 그다음에 물류 적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다. 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미국도 주가가 급락한 거고 우리도 급락한 거고 중국도 상해가 3천을 깨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럼 주식 다 팔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포스코 실적 좋게 나왔죠. 현대기아차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4대 금융지주 실적 좋게 나왔어요. 1분기 10개 기업, 상위 1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28조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 1분기 코스피의 전체 영업이익이 44조였어요. 네. 44조였는데 10개 기업이 28조를 해버렸습니다. 아. 벌써 63%를 해놨다는 거죠.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좋은데 급락이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관적인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만 보면 네. 근데 실적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상기해 보면요. 2600을 깨고 내려가서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시장 대응하는데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나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그래 이 악재가 다 반영된 이후에는 실적을 베이스로 오를 종목은 올라주겠지. 그게 이제 생각하는 5월 FOMC 회의 이후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실이 맞을지 5월 시장이 반등할지 또 이 안에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최근에 핫 키워드가 가격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잖아요. 여기다가 증설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다 갖춘 기업이 있는지 섹터가 있는지까지 쭉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5월 되면 괜찮아질 거야? FOMC 때문에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5월에 한번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FOMC 이후에 힌트를 찾아봐야죠. 진짜 6월 달에 75bp 올릴지 만약에 뭐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5월 달에 충격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상한 만큼 간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FOMC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고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계속 문제예요. 그렇죠. 중국 봉쇄를 언제 풀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달에는. 네. 중국이 5월까지 계속 봉쇄를 한다? 그러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확진자 수가 5월 달에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부터 지금 중국은 긴축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바꿨는데 네. 그게 좀 화끈하게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봉쇄하고 있는데 거기 돈을 풀어봤자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지도 못하고 돈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봉쇄가 풀리고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코로나가 완화되는지를 한번 좀 5월 달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가 벌어요? 배 아프시죠? 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지수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서 보면요. 대형주는 삼성전자 때문에 굉장히 밑으로 꺾여 있지만 중소형주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중소형주 업종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소형주들, 똘똘한 종목들, 뭐 제가
기존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 전가를 한다든지 영업이익률이 높다든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혹은 증설을 했다든지 네. 뭐 어저께 뭐 자화전자나 이런 증설 이슈가 있는 뭐 TCK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장 빠질 때 안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가격 전가를 해서 올라갈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 전가, 실적, 증설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뭐 이런 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 버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 실적, 증설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박재용 사장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깔끔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